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라는 축구 격언이 있습니다. 마냥 빗장을 잠그고 안방에 앉아있기만 한다고 수비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튀어나가 공격하면 상대편은 이를 막느라 우리 진영에 있을 틈이 없다는 말인데요. 실력은 물론이고 인성까지 갖춰 스스로 월드클래스 자리로 올라선 멋진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가 안타깝게도 이 인성이 잡는 발목에 한 차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동네북을 자초하는 그의 선택이 너무 안쓰러운 요즘인데요. 진작에 토트넘을 떠나 맨시티나 리버풀에서 활활 날아다니길 주전 경쟁 펼치더라도 행복한 축구하길 기원했건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동료와 전술머리 없지만 호방한 감독 밑에서 고생을 그야말로 작살나게 하고 있는 것이죠. 다행히 그를 아끼고 좋아하는 전임 감독들은 입을 모아 손흥민을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소니가 문제가 아니다. 소니를 수비수로 쓰다니 미친 건가? 하고 말입니다. 최근 무리뉴 감독과 포체티노 감독 모두 그랬죠. 그런데 최근 한 피파에서 분하고 동시에 마음의 위안이 되는 자료가 하나 발표됐습니다. 전 세계 모든 공격수 중에 소니가 유일하게 그리고 가장 많이 수비에 가담한 선수라는 통계가 나온 건데요.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자 인터넷에선 난리가 납니다. 현지 팬들은 저러니 소니가 공을 잡고 때릴 겨를이 없는 거다. 전투기를 후방 지원에 쓰는 게 어딨냐라며 포스텍 감독의 무전술과 메디슨 등 동료 선수들의 형편없는 실력을 질책하는데요. 곧이어 팬들이 직접 경기장에서 찍은 리버풀전 직캠도 화제를 모읍니다. 영상을 보면 경기가 끝나갈 때쯤 소니는 답답한 듯 직접 골대 쪽으로 슛을 강타하는데요. 매번 경기 스탯에서 슈팅 개수조차 얼마 없는 것을 보고 무력했다며 흉보던 언론과 일부 억가들을 겨냥하듯 시원하게 슛을 날리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영상에는 슛을 했는데 수비수 맞고 골절된 공이 소니를 넘어 후방으로 지나가자 거의 완벽하게 토트넘 진영 골대까지 고속도로가 뚫리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만큼 후방에서 제대로 된 선수들이 지원하지 못하니 마음 놓고 슈팅조차 하지 못했던 건데요. 공격수가 슛을 날리는 건 당연한 일인데 소니에게는 그동안 너무 당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포스텍 감독은 축구 모르는 사람들은 잠자코 있어라. 나는 최고의 결과를 내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할 뿐이죠. 오늘은 소니에게 수비를 강요하는 감독, 이를 채근하는 후배들의 도발에도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면서 돌을 닦고 있는 소니와 그를 보며 답답한 우리 팬들 마음을 모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손흥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주문에 따라 높은 수비 가담 때문에 경기력 하락 요인. 다른 곳도 아니고 국제축구연맹인 피파 산하 국제스포츠연구소는 며칠 전 전 세계 30개 리그의 모든 공격수를 기준으로 수비력을 수치로 공개하며 말합니다. 이들은 수비 상황에서 시속 25km 이상으로 커버하는 거리, 신체 혹은 볼 접촉 없이 상대에게 가하는 압박 횟수를 바탕으로 한 지표를 공개했는데요. 어이가 없습니다. 손흥민은 수비 복귀 과정에서 빠른 속도로 질주한 거리 부분에서 압도적인 활동량을 선보였는데 무려 100점으로 1위를 기록했죠. 상대 골대를 향해 질주해야 할 체력을 우리 편 골대를 향해 달려가 수비에 가담하는 데 사용해야만 했던 건데요. 압박 횟수도 유럽 5대 리그에서 1위에 오르기도 했죠. 물론 손흥민만 그런 거 아닐까? 팀을 위한 헌신으로 자발적으로 가담하는 건 아닐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좀 더 자세히 보니 이건 완전히 포스텍 감독과 토트넘 미드필더와 수비진 실력 때문이 맞았습니다. 수비 가담 2위 선수의 히샬리송 이름이 올라와 있기 때문인데요. 질주거리와 압박 횟수 모두 유럽 5대 리그에서 손흥민 바로 다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피파 산하연구소 연구원은 이 모든 것은 토트넘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때문이라는 방증이다. 포 감독은 수비 상황 시 공격수들에게 높은 수비 가담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경기력이 하락한 요인이라고 분석된다라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을 넘어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선보여왔습니다. 소니가 이전 시즌 측면이 아니라 최전방 공격수로 주로 출전하며 득점력을 뽐내왔거든요. 하지만 올해 역시 다사다난했습니다. 매해 역경을 극복해야 하는 것도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명 탁구 3인방 때문에 탈구됐던 손가락도 여전히 제자리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죠. 손가락 탈구는 충격으로 손가락 마디에서 뼈가 빠져나가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정형외과 전문의에 따르면 손가락 탈구의 치료법과 치료기간은 손가락의 상태와 심각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손흥민의 상태를 봤을 때는 최소 1년은 저 상태로 고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죠. 그래도 다행히 워낙 기본기가 충실하니 이번 시즌 초반까지는 한 번씩 경기에서 메디슨이나 존슨, 사르의 컨디션이 올라올 때 3박자가 짠짠짠 맞으면 걸린 기회는 분명히 골로 연결시키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 한국 팬들이나 스스로의 청에 사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결과 또한 우리 소니가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어떤 협상도 없이 토트넘이 내민 재계약에 쉽게 사인해주고 말았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지금 손흥민이 받은 레테루는 공격수 손흥민이 아니라 수비형 미드필드 손흥민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 경기에서 손흥민은 제대로 공을 잡을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선수를 비난하곤 합니다. 그게 제일 쉬운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소니는 그저 그렇게 비난받을 선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포스텍 감독은 지금까지 얼마나 손흥민을 아끼고 칭찬했는지와는 별개로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만 본다면 자신은 뒤로 쏙 빠지고 자신의 전술 부족과 용인술 부족으로 인한 대패에 대한 책임을 손흥민 선수에게 몰아가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지휘하는 주장 뒤에 숨어 그가 비난 세례를 받도록 만들 뿐이니까요. 이게 정당한 일일까요? 오죽하면 이번 경기에서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말았던 메디슨 역시 이런 점에 집중합니다. 실제로 손흥민을 비난할 때가 아니다. 소니가 골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구단과 감독과 나를 포함한 동료들이 가장 먼저 집중해야만 하는 임무다. 손흥민을 최전방으로 보내야만 한다. 손흥민은 그 존재만으로도 상대팀을 주눅들게 한다. 나 역시 피치를 바짝 올려야 한다. 소니가 하프라인 안에서 수비하고 있는 상황이 관찰되면 상대팀은 토트넘의 기세가 꺾였다는 것을 금방 파악하고 만다. 미드필더와 수비진의 대응을 다양하게 바꾸고 선수 교체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빠르고 전투적인 경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한다. 소니는 수비수가 아니다. 교체 선수도 아니다. 소니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라고 말했다는 메디슨. 축구는 못하지만 애는 착한 것 같은 말을 남긴 그가 괜시리 고마워지고 가슴이 뭉클해지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명확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콘테도 그랬고 누누도 그랬고 대대로 손흥민에게 수비를 강요한 감독은 오래가지 못했고 팀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포스텍 감독 자신도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비에 뛰어들라 소리쳐 발목이 묶인 손흥민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기 위해선 메디슨이 제 컨디션을 되찾거나 아니면 다른 선수를 교체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포스텍 감독은 시즌 초반 토트넘이 10경기 연속 무패라는 환상적인 기록에 사로잡혀 감히 메디슨을 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물론 손흥민 선수 역시 시즌 막바지에 체력과 시즌 내내 탁구와 물병 3인방 등의 다양한 일을 겪으며 멘탈까지 챙기느라 바빠 컨디션은 다소 하향 곡선을 그리는 중입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3골 2도움을 올리며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선정하는 이달의 선수 후보에도 오르는 등 공격 감각이 아주 나쁜 것은 아니긴 했지만 이달 들어선 패스미스 등이 눈에 띄거든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지난 3월 31일 강등권 루턴타운전에서도 경기 중 공을 잃어버린 것이 상대의 역습에 이은 선제골로 완성된 적이 있었죠. 이는 손흥민이 재기량을 발휘하기 어려운 포지션을 강요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여름 이후 별다른 공격수 보강을 하지 않고 레프트 윙이던 손흥민을 스트라이커로 보직 변경했는데 이어 브라질 공격수 히샬리송의 컨디션이 돌아오자 그를 최전방으로 보내고 손흥민을 다시 왼쪽으로 돌리기도 했죠. 하지만 들쑥날쑥 부상병동 선수들이 빠지고 들어오고를 반복하자 손흥민은 다시 최전방으로 들어와 골 사냥에 나서야만 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니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 시즌 막판 손흥민은 볼 간수가 안 된다는 혹평까지 듣는 중인 겁니다. 여러모로 답답한 경기가 이어지는 요즘 손흥민 선수에게서 동료 선수들과 감독에 대한 실망과 동시에 피로감이 많이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언제나처럼 저희가 소니에게 바라는 것은 단 2가지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잘 챙기며 행복 축구하길. 시즌 마무리 잘하고 그를 아끼는 전임 감독과 선후배들, 그리고 우리 팬들의 조언 귀담아 듣고 하루빨리 이길 수 있는 팀에 가서 제대로 한판 승부하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광화문 브리핑 채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